오늘은 국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사당 안에 몇 가지 숨은 의미가 있답니다.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의 새 국회의원이 입성할 국회의사당은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국회 곳곳에는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데요. 네, 국회의사당의 숨겨진 비밀을 방준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여의도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정문을 통과하면 해태상 한 쌍이 서 있습니다. 사악함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세운다는 상상 속의 동물 해태. 국회를 호위하는 해태상 밑으로 1975년 준공 당시 해태제가가 기부한 포도주 72병이 묻혀 있습니다. 55년 뒤 준공 100주년을 꺼내 건배주로 쓸 예정입니다. 국회의사당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도 눈에 띕니다. 24절기를 뜻하는 24개 기둥을 세워 1년 내내 국민을 생각하라는 뜻이 담겼습니다. 국회하면 떠오르는 거대한 돔지붕은 소통의 의미입니다. 각기 다른 의견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과 같이 하나의 결론으로 통합된다는 의회 정치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동판으로 만들어져 준공 당시엔 붉은색에 가까웠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의 회녹색을 띠게 됐습니다. 국회 정치의 본무대 격인 본회의장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을 비추는 천장 조명은 모두 365개인데 언제나 국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란 국회의원들이 모였죠. 법을 만들고요. 중요한 주요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런 기관을 국회라고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모인 기관, 이것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만들고요. 법률을 고치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국회를 입법부라고도 합니다. 국회는 국가 권력을 견제합니다.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나뉩니다. 2020년도 현재에는 총 300명이고요. 253명과 47명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나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각각의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최고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좀 다릅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인데요. 47명 중에서 몇 퍼센트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느냐에 따라 각 정당별로 할당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 투표용지입니다. 왼쪽의 흰색은 지역구 투표용지죠. 무슨 당 소속 기호 1번 누구누구누구. 지역구마다 후보자의 이름은 다를 것이고요. 흰색 용지에서 자신의 지역구 후보를 투표하게 됩니다. 최다 득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에서 한 명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옆에 녹색은 1번 무슨 당, 2번 무슨 당, 3번 무슨 당 정당별 득표율을 따지는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죠. 즉 국민은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이번에 21대에서는 51.9cm였다고 하네요. 37개가 있었습니다. 정답이. 국회의원의 특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체포 특권. 현행범이 아니면요. 회기, 국회가 열려있을 때, 정기국회든 임시국회든 국회가 열려있을 때는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가 되거나 구금이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두 번째는 면책 특권입니다. 회기 중에 석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잡혔더라도 국회가 요구한다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2가지가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직 금지 의무.
청렴 의무, 국익 우선 의무, 지위 남용 금지 의무. 겸직 금지라는 것은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다른 국가 공무원직,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하면서 장관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매년 한 번 열리는 정기국회와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서 국회를 열자라고 했을 때 임시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회의 주요 조직입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현재는 총 17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요,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합니다. 이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300명이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법률로 제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본회의 이거 말고도요, 특별한 안건, 국민적으로 민감한 안건이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국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첫 번째 주요 기능, 입법에 관련된 것들 3개입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헌법이 아니고요,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있는 것을 고치거나, 이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 이외에 헌법을 고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외국과 어떠한 조약을 맺게 되었으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권을 발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조약 체결의 동의. 입법에 관한 기능 3가지였고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헌법 개정안의 제안 및 의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듣고서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하게 됩니다. 발의한 것은 국회의장한테 가게 되고요. 국회의장은 이것을 어떤 상임위원회로 보낼지를 결정해서 상임위원회 17개 중에 하나로 보내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정교하게 고치고요, 검토하고요, 심의하게 됩니다. 이 심의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본회의에서는 2분의 1 이상이 참석했고 그중 또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이것을 법률안으로 확정짓고요,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대통령이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법률안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이것 법률안을 거부하게 된다면 다시 국회의장한테 넘어가고요,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했더라도 이것은 법률안으로 되는 것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법률안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던 것은요, 국회가 열렸었던 그 회기에서는 다시는 법률안으로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제안을 대통령이 하거나 2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하거나, 아까는 10명 이상이었죠. 대통령이 공고하고요, 국회에서는 2분의 1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 찬성. 그러고 나서 이것은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까는 국민투표가 없었죠. 이번엔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으면 헌법을 고치기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공포합니다. 국회의 주요 기능 2번째, 입법 기능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확정하는 것, 정부가 1년 동안 얼마를 쓸지 이것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되고요. 결산심사, 정부가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제대로 썼는지 이것들을 심사합니다.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예산안 심의 및 확정이죠. 왜냐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과 밀접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능,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입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중요한 공무원의 임명 동의, 중요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안녕.